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복습을 하면요. 재고자산은 자, 차이점이 팔린 자산의 원가 산정 방법에서 자,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이랑 매출 원가 이 매출에 대한 원가를 이렇게 간접법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바로 하나하나 다이렉트로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초상품 재고액은 이미 전기 때 넘어온 거, 전기 2월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한 거. 그럼 여기 토탈 지금 판매 가능 상품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판매 가능 상품인데, 판매 가능 상품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이게 팔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팔린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중요한 게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단기 상품 매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취득가 구하는 거지 봤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왜? 요 금액에 따라서 매출 원가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기말재고자산이 이제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기말재고자산 가액 구하는 건요. 자, 수량 곱하기 가격을 하면 돼요. 그죠? 남아있는 거 수량에 남아있는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수량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이랑 혼합법이 있습니다. 이 혼합법은 계속기록법이랑 1번이랑 2번을 합산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고요. 자, 이제 가격 보면 가격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오늘 요걸 잘해야 됩니다. 개별법은 하나하나 가격을 개별 말 그대로 개별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책정하는 거고 이동평균법부터 이제 요거를 저랑 같이 연습을 오늘 잘해야겠죠. 여러분 교환 잘 저기 다운 받으셔서 같이 저랑 비교합니다. 수량 먼저 가겠습니다. 자, 수량은요. 이렇게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한다는 거고요. 실질 재고 실제로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창고에 가서. 그리고 혼합법은 둘 다 쓴다는 건데 봅시다. 계속기록법은요. 재고자산 입고, 출고. 입고는 매입한 거고 출고는 판 거죠. 매출 내역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요. 기말에 장부에 의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거. 자, 일단 매입하고 매출한 걸 계속 기록을 하면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거라는 거. 실지는요. 재고자산 입고만을 자, 매입한 것만을 기록합니다. 실질 재고조사는. 그리고 기말에 실질 재고조사는 창고 진짜 가세요. 가서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회계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통해 출고 수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혼합법은 재고자산 입고 출고를 계속 기록하고 기말 실제 수량을 창고 가서 하는 거죠. 실무에선 당연히 혼합법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 단기 상품 매입에 단기 상품 매입 있잖아요. 매출 여기 있는데 요걸 계속 기록 보면 다 이렇게 다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기말의 수량을 장부로서 끝내는 거죠. 장부로서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기록법이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자 조사법은 단기 상품 매입에 지금 매입만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고요. 기말에 창고에 가는 거예요. 창고에 가서 남은 게 몇 개지?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혼합법은 이제 단기 상품 매입에 있는 매출이든 다 이렇게 장부로 기록하고 자 이제 가서 장부랑 창고랑 비교를 하는 것이죠. 혼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가격 봅시다. 여러분 이제 가격이 중요해요. 요걸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필기로서 나오는 거예요. 필기로서 나왔을 때 요것만 잘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보면 이거 많이 제끼거든요. 제끼지 마세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개별법은요. 개별 상품 각각 단가를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동평균법은 제가 지금 모르겠죠. 지금 개간하는 건데 요거는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빈칸을 하나하나 이제 써가면서 하면 요거 이제 다 이제 복습할 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매입 시 매입할 때마다 계속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됐죠? 총평균법은요. 단기에 전체 매입한 거를 저희 기말에 하는 거죠. 한 번에. 이건 한 번에 편한 겁니다. 이동평균법은 매번 해야 돼. 매입할 때마다. 힘들겠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보면 먼저 매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죠. 그죠? 후입은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된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제 결정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별법은 저랑 같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개별법은 지금 앞에서 보고 왔듯이 뭐예요?
하나하나 그냥 다 단가를 하나하나 다 매기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쵸? 자, 이동평균법 봅시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뭐마다 매입 시마다 이제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매입할 때마다 평균 봅시다. 저랑 같이. 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런 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빨리 풀 수 있으려면 자,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가봅시다. 매입, 매출, 자, 이 잔액 요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기초. 자, 기초에 20개가 있었어요. 100원짜리가 2,000원이죠. 자, 그럼 잔액은 지금 20개 2,000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해 2월 11일에 매입을 했어요. 30개를 했는데 200원짜리 했습니다. 그럼 총액은 얼마예요? 6,000원이죠. 자, 그런데 이동평균법 뭐라고 해? 매입 시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재고에. 그쵸? 그럼 매입했죠. 그럼 이때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자, 현재 몇 개예요? 20 플러스 30 하면 50개죠. 그쵸? 그런데 총액은 얼마예요? 2,000원이랑 6,000원 현재 아이고. 자, 2,000원, 6,000원. 자, 평균 내면 얼마예요? 8,000원이죠. 자, 그럼 50개가 8,000원이야. 그러면 잔액은 몇 개 있겠어요? 평균을 내면 8,000원 나누기 50개 하면 되죠. 그죠? 요건 뭐예요? 8,000원 총액. 현재까지 총액 나누기 50개 하면은 160원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가봅시다. 매입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건 지금 50개인데 얼마짜리 있는 거예요? 160원짜리가 50개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매출 봅시다. 매출을 했는데 10개를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 정해놨죠. 위에서. 몇 개짜리? 50개짜리. 얼마? 160원짜리 50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0개 팔았대요. 자, 그럼 160원짜리 지금 10개가 나간 거네요. 그쵸? 팔았으니까. 자, 그럼 현재 잔액은 몇 개 남았어요? 40개 남았죠. 왜? 50개에서 40개 빼면 되잖아요. 50개에서 10개 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160원짜리가 지금 현재 40개 남았네요. 잔액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총액은 얼마지? 6,4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매입했어요. 5월 27일에 가봅시다. 자, 그럼 좀 지우고, 계속 지우고 갈게요. 10개짜리, 360원짜리 10개를 샀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잔액 지금 몇 개 남았어요? 40개 남았는데 얼마짜리가? 160원짜리가. 그쵸? 근데 지금 360원짜리 10개를 샀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단 개수를 합쳐. 그럼 몇 개요? 50개죠. 왜? 40개 더하기 10개 샀잖아요. 그죠? 그럼 총액을 합쳐요. 그럼 얼마예요? 6,400원이랑 3,600원 합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래서 또 요거를 10,000원 나누기 50개 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200원이죠. 요걸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200원. 그럼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지금 200원짜리가 우리는 50개 남은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또 매출을 했어. 자, 그럼 10개. 그럼 얼마짜리 몇 개 나간 거예요? 그쵸? 이제 200원짜리가 나간 거죠. 그럼 2,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현재 잔액은 자, 또 50개에서 10개를 빼야 되죠. 그쵸? 50개에서 40개 남았죠? 200원짜리가. 그럼 8,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지금 기말이 40개, 200원짜리 8,000원이 남은 거야.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을 구했더니 자, 우리는 이 8,000원이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할만하죠? 그죠? 좀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써보세요. 자, 총평균법 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건 이동평균법이었어요. 그쵸? 총평균법은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평균을 가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20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균을 언제 낸다고요? 기말에 평균을 냅니다. 기말의 평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입했죠. 300원짜리 20개를 매입했으면 얼마야? 6,000원이죠. 됐죠? 요렇게만 하고 평균 안 내. 이동평균법 이때 평균 냈잖아요. 이동평균법이었다면 이때 평균 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요때 평균 안 내요. 언제 낸다고요? 기말에 낸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작성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10개 있어요? 자, 그럼 10개 그냥 끝이야. 그럼 30개 남았네. 잔액만 이렇게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매입도 10개, 200원짜리 10개 있어요. 2,000원, 40개 남았지.
왜? 계속 이렇게 개수만 이렇게 기말에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10개 했어? 그럼 나 30개 남았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지금 기말엔 현재 30개 남았어요. 그쵸? 30개 남았어. 그런데 지금 언제 총평균 뽑는다고 기말에 가봤더니 우리가 토탈 기초 플러스 매입을 몇 개 했어요? 50개 했네. 그쵸? 근데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 이거 10,000원이네. 그죠? 왜?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된 거죠. 이걸 언제 한 번에 평균 낸다고요? 기말에. 이렇게. 훨씬 쉽죠, 이동평균법보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탈 한 건 200원이네. 그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0,000원 나누기 50개 한 거죠? 그쵸? 오케이, 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남았어요? 기말 30개 남았죠? 그죠? 30개 남았는데 200원이야.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0원. 자, 총평균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만 요렇게 다 하나하나 잔액만 파악해서 해요. 한 번에 매입을 평균을 내서 요렇게 200원 요게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총 평균하는 거예요. 그 기말에 평균하는 겁니다. 됐죠? 이동평균법에 다르죠? 자, 다음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 봅시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조금 처음엔 어려운데 어렵지 않으면 해보시다, 저랑. 자, 기말에 요렇게 있었어요. 기초에 돼 있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짜리? 200원짜리 30개를 매입했어요. 그럼 6,000원에 매입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선입선출법은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이. 평균 내지 않아요? 평균 내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100원짜리가 20개 있고요. 200원짜리가 30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요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요. 자, 이제 팔았어. 이제 매출이 생겼어요. 몇 개 팔았냐? 30개 팔았다고 봅시다. 30개 팔았으면 자, 여기서 선입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10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죠. 이미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200원짜리를 매입했습니다. 자, 선입. 그럼 1번이 먼저 들어온 거죠. 선입 선출. 자, 그럼 1번이 먼저 나가는 건데 10개 20개죠? 얼마짜리? 100원짜리가 20개 다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뭐가? 요 1번이 요렇게 다이렉트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없어지고. 자, 그럼 30개 팔았는데 20개를 이미 1번이 채웠으니까 나머지 2번 중에서 10개만 채우면 되죠. 그죠? 없어졌어요, 이렇게. 10개. 200원짜리가 요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원이 된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입선출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밑에 가서. 여기 매입해서 한번 더 봅시다. 30개 팔았는데, 자, 선입. 1번을 먼저 요렇게 나가고요. 나머지 30개 중에서 20개를 뺀 10개가 200원짜리가 요렇게 오는 것이죠. 됐어요? 요걸 뭐라고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 거잖아요. 매출할 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잔액 파악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0원짜리 20개밖에 안 남았죠. 그죠? 요게 지금 10개가 팔리고 남았잖아요. 20개 남은 거잖아. 그죠? 오케이, 또 매입 가봅시다. 매입했어요. 얼마짜리? 300원짜리 10개 샀어요. 자, 그러면 이건 평균이 아니니까 요대로 따로 관리한다고 했죠. 요거 그대로 내려오죠.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300원짜리 10개 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렇게 200원짜리 20개랑 300원짜리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또 20개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지해놓고 20개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지. 지금 선입선출이니까 요게 먼저 들어왔잖아요. 위에가. 그죠? 그럼 요게 그대로 팔린 거죠. 그죠? 요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10개 300원짜리가 내려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에는 300원짜리가 10개 남은 겁니다. 요게 기말 상품이에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자, 이제 후입선출 가겠습니다. 후입선출은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또 좀 아까 그거에 반대겠지. 기초에 이렇게 있었는데 200원짜리 30개 샀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균이 이건 평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20개 있고 200원짜리 30개 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매출 30개 팔았어요. 이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후입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개짜리가 200원짜리가 먼저 늦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기초에 있던 게 나중에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후입 선출 늦게 들어온 것이 먼저 팔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게 와야죠. 그죠? 그래서 200원짜리 30개가 요렇게 팔린 거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잔액은요? 요게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20개 100원짜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매입을 했어요. 또 10개 300원짜리. 자, 그러면 그대로 지금 평균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요렇게 기말 재고 관리를 합니다. 똑같이 100원짜리 20개 300원짜리 10개. 왜? 지금 샀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매출 봅시다. 20개를 팔았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후입 늦게 들어온 게 10개죠? 요거잖아. 선출. 그러면 요 300원짜리가 먼저 나가겠네? 그죠? 10개 300원짜리 요게 팔렸다고 보고요. 이제 10개가 남았잖아요. 그쵸? 요 10개는 100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잔액이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죠? 왜? 요 20개 중에서 10개 팔았잖아요. 100원짜리. 그죠? 100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기말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기말인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같이 저랑 해봤고요. 자, 재고자산 정리를 해보면 계열법은 각각 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매입시마다 평균. 자, 이제 저랑 연습해보니까 알겠죠. 그리고 총평균법은 단기에 전체 매입한 금액을 전체 매입한 총수랑 나누어서 이제 다 읽히죠.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되는 가정하에 이제 재고자산 가액 결정하는 거, 기말 재고자산. 그리고 후입선출법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판다 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겁니다. 다 읽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별표 치세요. 이거 무조건 나와.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골 출제 메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좀 그냥 암기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일단 이 결론이 나올 때 뭐냐면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건데, 전제가요, 일단 물가가 상승돼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그리고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요 결론이 나온 거를 암기하세요. 자, 기말 재고 자산가의 매출원가 단기순이익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요 네 개 중에, 자, 보면 전제가 요거를 물가가 첫 번째 상승해야 되고, 기말 마지막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이게 지금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여기 좀 이해가 될 텐데, 처음 하신 분들은 요 이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렇게 되거든요. 1번, 2번, 3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로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 선입선출법은요, 봐봐요.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 두 개를 비교해보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자, 기초에 매입한 것과 기말에 매입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지금 금액이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엔 100원이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뭐 기말이 1000원이라고 봅시다. 10배가 뛰었어요, 이 물가가. 예를 들어서 요즘 요소수 10배 뛰었죠. 그죠? 뜁니다, 이렇게. 그럼 기초에는 100원이었는데 기말에 1000원이야.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죠? 팔린 게? 그쵸? 선입, 기초가 팔린 거로 보는 거잖아요. 팔림.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은 1000원이야. 그죠? 근데 반대로 후입선출, 이렇게 선입선출이라고 쓰고요. 선입선출, 초록색으로 썼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이 아니고 후입선출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 쓰면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게 팔린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기초게 남죠. 됐어요?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는 요 상태에서 선입선출이 후입선출보다 당연히 커야죠. 물가가 상승했을 땐. 그쵸? 근데 이동평균이랑 총평균도 이렇게 따지고요. 결국엔 요 네 가지를 다 따지면, 그런 방법으로 따지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요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갈수록 기초의 재고가 영향력을 미치는 빈도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기초의 재고의 그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요거는 아까 어떻게 설명한 이해됐죠? 그럼 암기합시다. 됐죠? 순서를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암기했으면 요 2번, 3번은 껌이야. 봅시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그럼 이렇게 순서인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렇게 딱 반대거든요. 왜냐면요, 기말 재고 봅시다. 우리가 기말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었죠. 요게 기말 재고가 매출 원가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기말 재고 자산 빼는 건데, 요 기말 재고 자산 위에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했죠. 그죠? 그러면 다 기초랑 단기는 똑같다고 보면 변동 없다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이 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겠죠. 반대잖아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기말정산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요. 이 금액이 크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겠죠. 그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죠? 됐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기말정산이 작아요. 그럼 매출 원가는 크겠죠. 그래서 큰 겁니다. 작고 이게 크고요. 이게 작은 거예요, 제일. 그리고 딱 반대로 되겠죠, 순서가. 됐어요? 오케이,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딱 요거 기말재고자산만 딱 암기하면 됩니다. 요 순서를. 그럼 요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골 출제예요. 그럼 단기순이익은 뭐예요? 단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반대로 매출 원가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 비용이 여러분 매출한 거에 대한 원가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수익 반대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단기순이익인데 자 비용이 자 봅시다. 비용이 크면은 단기순이익이 작겠죠. 비용이 작으면은 단기순이익이 크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또 반대예요. 이렇게 요거의 반대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요거랑 요거랑 반대고요. 다시 요거랑 요거랑 반대입니다. 그럼 요 기말재고랑 단기순이익 순서는 같겠네요. 암기 끝.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재고자산도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뵐게요. 떠먹이 좀 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